What's that? How are you all today? Is it gonna keep order here or just? It's just at the counter, I'm sorry. Okay, no worries. Thank you. Can I get the order here? Can I get the 4 toasties shop 1? Sorry? Shop 1 toasted? Get one toast. 4. Yeah. Hi. Can I get this 4 toasted? Is shop 1? One of the beverages. Yes, 4. Yeah. And then 2 medium cappuccino. And then 2 medium hot chocolate, please. No worries. Yes. Is that all for today? Sorry? That's all for today. Yes. I mean, is it gonna be possible to take away? Sorry? Is it possible to take away? Sure, I'll also look into Okay, that. thank you. 자, 이민을 원하시는 분, 혹은 지금 워킹으로 오시는 분들, 영어에 대한 고민 굉장히 많으시죠? 자, 그럼 한번 우리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Let's talking about your English. 자, 앞에 있는 영상에서 제가 영어로 주문을 했죠. 근데 저는 확실히 100% broken English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 broken English가 뭐냐면 문법도 안 맞고 뭐 발음도 잘 안 되고 아무튼 그냥 broken이에요. 자, 그냥 깨진 거예요. 그냥 부서지는 영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여기서 살아남고 또 그들과 대화하면서 살 수 있는 건 그냥 이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냥 자신감 있게 영어를 쓴다는 겁니다. 저는 이 브로큰 잉글리시를 쓰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지가 않아요. 저는 학벌도 그리 좋지가 않고요. 공부를 썩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아마 제가 호주에 왔어요. 와서 저는 영어를 하나도 몰랐습니다. 저는 어떻게 주문하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살아낼지도 정말 막막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영어를 할 줄 몰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가 영어를 배운 시간은 고작 3개월. 그것도 정말 싼 랭귀지 스쿨에서 돈을 내고 배운 거죠. 근데 제가 3개월 다니면서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영어를. 발음. 시작은 비기너반이었어요. 비기너반에서 인터미디어 가는 데까지 겨우 3개월 걸린 거예요. 비기너, 프리인터미디어, 그 다음에 인터미디어, 그 이상 뭐 더 많겠죠. 근데 저는 진짜 밑에서부터 싹 3단계, 그것도 3개월 끝나기 전에 인터미디어로 올라간 거예요. 그게 제 영어의 배움의 끝입니다. 지금도 그때에서 비교를 하면 영어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막 잘하진 않아요. 그리고 막 내가 능수능란하게 모든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영어를 쓰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제가 레스토랑 가서 그 사람한테 주문을 한 영상을 보여드렸죠. 제가 영어를 할 때 처음에 그 사람이 sorry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못 알아들은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게 뭐 발음상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위가 시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았으면 처음에 영어 할 때는 쫄보라서 쫄았을 거예요. 아마 이러다 그냥 끝나고 그냥 커피 하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자신감 있게 또 한 번 던집니다. answer 던집니다. Can I get a 4 toast in the brunch and then 2 cappuccino medium size and 2 hot chocolate. 자, 이렇게 그냥 영어를 던져버려요. 그러면은 알아듣습니다. 자, 영어라는 게 내가 문법이 퍼펙트하고 내가 발음이 진짜 너무 좋아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알아들으면 좋죠. 그런데 우리는 이민자고 워킹 홀리데이로 왔고 영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뭐 중간에 정말 학생 비자로 와서 추가로 공부한 사람들, 그 다음에 전문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영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머도 정말 가깝게 해야 되고 발음도 웬만해서는 좋게 하면은 이득일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20대 후반, 30대 초 저희가 중고등학교 전문교육을 한국에서 받고 어린 나이에 온 게 아닌 이상은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십 번 연습을 했습니다. 반복해서 어떻게 소리 영어로 요즘 되게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게 그 섀도우 잉글리시라고 하죠. 미드 보면서 따라하면서 들으면서 공부하는 거 정말로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연습을 했었고 노력을 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사람마다 맞는 성향의 공부 방법이 있다는 거를 늦게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영어를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문법은 틀리더라도 발음은 안 좋더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들과 한마디라도 더 영어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저 혼자 스스로 터득한 건 뭐냐면 미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미친 사람이 되라는 거는 혼자 계속해서 중얼중얼 떠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 상황에서 내가 계속해서 뱉는 거예요. 그 사람과 직접적으로 대화하진 않아도 어떤 사람이 옆에서 대화하는 걸 들어요. 그럼 보통 대화의 주제가 뭐 했어? 너는 어땠어? 라는 어떤 의문문으로 끝나겠죠. 그러면은 저는 그 한 가지의 그 질문을 듣고 계속해서 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뱉어야 됩니다. 뱉어야 됩니다. 혼자 중얼중얼 거리면서 말도 안 되는 영어를 계속해서 뱉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로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옆에 사람이 혹은 라디오에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How's yesterday? 뭐예요? 어제 뭐 했어? 이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가 하지 않은 일도 그냥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친구를 만났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디 여행을 갔다거나 하는 그 상황을 만들어서 계속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내뱉어요. 거울을 보고 운전하다가 길을 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혼자서 그것만 하루 종일 내뱉는 거예요. I was with your friends yesterday in a coffee shop. We talked a lot about his girlfriends.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문장을 만들면서 내뱉었습니다. 발음 신경 쓰지 않았고요. 문법 저 알지 못해요. 어떻게 뭐 주어, 동사, 목적어, 형용사 아무것도 몰라요. 뭐 어떻게 영어의 구조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들리는 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뱉어버렸습니다. 처음엔 너무나 어눌했죠. 지금도 어눌하지만 처음엔 정말로 알아듣지도 못할 영어 하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정말 내 영어가 뭔지 몰랐대요. 알아들을 수가 없었대요. 제가 혼자 중얼중얼 하는데 언더스탠딩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문법이 안 맞으니까 단어 선택도 잘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게 부끄러워서 쟤네들이 못 알아듣네 하면서 그냥 지나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리 영어는 뭐냐면 내뱉는 영어예요. 안 돼도 지속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섀도우 잉글리시 있죠. 미드를 계속해서 꾸준히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계속 듣고 들으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 쓰는 문장 구조가 있더라고요. 그게 어느 순간 들리는 거예요. 내가 내 뱉은 말이 이 상황에서 얘들 이렇게 쓰네라는 게 들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리내서 영어를 하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 뱉는 영어, 소리 영어 저는 정말로 추천합니다. 워홀로 오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 영어에 대한 걱정 굉장히 많으시죠? 자,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또 영상을 또 계속해서 만들 텐데요. 처음에 오시는 분들, 목적 없이 워홀로 오시는 분들, 나는 돈을 벌러 올 거야. 나는 공부하러 올 거야. 나는 공부도 하고 영어도 배우고 싶어. 나는 오지잡을 잡을 거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저도 처음에 그런 부푼 꿈을 안고 이 호주 땅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할 수 있는 영어는 한정되어 있고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끊임없이 한인 잡만 구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밑에서만 자꾸 일하고 싶은 거고, 왜냐면은 그게 편하거든요. 속으로 편하거든요. 그냥 내가 그 돈으로 벌어서, 적게 벌지만 그 돈으로 벌어서 내가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여행 다니고 이러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호주에 온 건 뭐예요? 내가 영어를 좀 더 배우고 싶고 영어를 쓰고 싶어서 오는 거잖아요. 이민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왕 오셔서 생활을 하실 거면 공부는 공부대로 또 일은 일대로 하고 싶으면 영어를 준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목적 없이 가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오시게 된다면 100% 그냥 한국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한국 문화 속에서 그대로 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건 워킹 홀리데이가 아니죠. 그냥 방문해서 그냥 혼자 자유를 느끼다 가는 거예요. 절대로 그게 실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추천드리고 싶은 생활은 아니라는 겁니다. 영어를 하시게 되면 부족하지만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내가 많은 곳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보세요. 공부 못하죠? 영어 잘 못하죠? 그런데 브로큰 잉글리시를 쓰면서 대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지 잡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오지 사람들과 같이 일도 해봤고요. 이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 영어, 뱉는 영어, 소리 영어 플러스 쉐도잉 영어, 이걸 같이 함께 하시면 좀 더 빠르고 좀 더 쉽게 영어를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워홀을 생각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호주로 이민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혹은 학생 비자로 오셔서 처음 적응하시는 분들까지도 이 대화는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발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 수많은 동남아인들이 일하고요. 수많은 유로피안들이 일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발음은 우리나라 콩글리시와 같아요. 그 사람들 특유의 억양 플러스 잉글리시지 100% 잉글리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알아듣고 그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소통은 발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문법적인 게 아니라 어떤 커뮤니케이션, 알아듣고 알아먹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소리내서 반복적으로 혼자 중얼거리는 미친 사람이 한번 되어보자고요. 자, 소리 영어 저도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같이 배워가면서 공유하면서 영어 공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호주의 문화, 어떻게 직업을 구하는지, 어떻게 레즈메를 쓰는지, 또 어떻게 호주 잡을 구할 수 있는지 또한 차후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영어 쉽지는 않지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친구도 만들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함께 영어 공부, 그 다음에 호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